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후 폭풍으로 전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현황을 속보를 겸해서 시사논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자폭계엄, 정치적 자살골로 불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권위와 리더십을 상실하고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형국입니다.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마저 등을 돌림으로써 완전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는데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를 저지른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명의 불행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6일 오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동안 회동을 했는데요. 독대를 마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를 번복할 답변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한 회동이 성과 없이 빈손 회동으로 끝남에 따라서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하고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공개했는데요.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유언 입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 벌어지고 있는 급박한 전국 상황,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현실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대표가 말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는 탄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 찬성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을 하면은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재에서 탄핵안이 심의되는 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육선의 조경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이 파격적인 결단이 탄핵 표결 전에 발표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73.8%가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가 하면 계엄 사태 이후 갤럽 조사 결과 지지율이 16%로 폭락했습니다. 사실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상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무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를 기초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친위 구테타를 일으키려다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와 오후 의총에서 밝혔지만 윤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안길 결정적인 증언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한 대표를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과천에 있는 방첩사에 구금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당시 체포조가 가동되었고 체포에 사용할 수갑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홍장은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오전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후 윤 대통령이 저녁 10시 53분쯤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령부와 협조해서 한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돌려줄 테니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방첩사를 지원하고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중앙고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체포할 인사의 명단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홍 차장이 기억하는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등 정치인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석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선관위원장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 방송인 김어준, 그리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한 명의 전직 선관위원장,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위원장 중 한 명이라고 구체적인 명단을 폭로했습니다. 홍 차장은 국정원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없고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윤 대통령은 항명을 이유로 경질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1차장은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2인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일을 만들어서 국회에 나와 증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홍 차장의 증언 하나로 윤 대통령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두환 군사 정권이나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야밤에 벌어질 뻔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한 대표가 탄핵 찬송 쪽으로 추가 기울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지경의 사면 초과 신세입니다. 대통령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지금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김 차관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2차 계엄 조치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방부나 합참 모두 절대 대통령의 부당한 계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2.3 계엄 선포 때 군을 동원했던 박종군 특전사령관과 이진수 수도방위사령관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서 추가 계엄 지시에 절대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심은정 검찰총장은 군 검찰과 합동으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검사 120명이 참여하는 메모드급 윤석열 내란 혐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후배 검사들로부터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는 상설특검을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판국이니 여기저기서 계엄 관련 수사로 난리법석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리더십이 붕괴되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일부 극우 세력과 특정 인맥의 주장에 경도되어 한 번의 오판이 가져온 결말은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업자득이죠. 한동훈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파격적인 수습책을 만들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미적거리다가 또 한 명의 불행한 대통령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가 윤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서 나라고 구렁텅이로 떨어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는 12개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 청권을 고스란히 상납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과연 한 대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착잡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